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늘 공식 개항했습니다. 대구공항에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가 생기고 KTX 노선은 연장됐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확장에 따른 영향보다는 대구 민심이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 지명도 있는 여당 후보들이 속속 나서면서 6.13 지방선거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이 본당 신부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터미널이 개항하면서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금보다 연간 1,80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춰 대구공항에서는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가 생기고 KTX 노선은 연장됐습니다.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변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외국 세계항공사가 이곳에서 운항합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맞춰 대구 인천 항공 노선은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로 바뀌었습니다. 대구공항 이용 승객이 인천을 거쳐 출입국할 때 앞으로는 합승 수속을 대구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또 출입국과 세관, 검역도 대구공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환승 이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전에는 수화물을 직접 찾아서 다시 국내선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국제선 환승 전용기를 이용하면 입국은 절반, 출국은 4분의 1 정도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과 바이어들의 여행 편의도 함께 정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인천을 오가는 국내선은 없어졌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교통센터가 설치돼 KTX와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의 노선도 연장됐습니다. 다행히 KTX가 지금 이청사로 바로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오픈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은 탑승권과 항공사 안내에 주의해 인천공항 제1 또는 제2여객터미널 이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에 그치지 않고 추가 활주로와 제3터미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3년에는 1억 명, 2030년에는 1억 3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통합공항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 영남권의 국제선 항공 수요는 2,300만 명, 국내선까지 포함하면 3,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만 따져봐도 2015년 202만 명에서 지난해 356만 명, 올해는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공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장거리 국제 노선에 집중하고 대구 통합공항은 중단거리 노선으로 출발해 장거리 노선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면서 저비용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유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새로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건설되는 관문공항의 항공 수요가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뺏기지 않는. 정작 큰 문제는 내부의 합의 그리고 정치권의 심상찮은 움직임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등 4개 지자체의 이전 후보지 선정 실무협의회는 최근 의성군이 불참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은 있지만 일단 내일 제3차 단체장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구 시민 절반 이상이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다 이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항 통합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공항 통합 이전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전은 또다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방선거를 5달 앞둔 가운데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에서 여당 후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 일색이던 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대구가 지방선거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장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래전부터 다수의 유력 인사가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고서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대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식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박봉규 전 대구 부시장, 임대윤 전 동구청장 등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면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도 후보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본 적조차 없었지만 올해는 확연히 다르다며 민주당 바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체 후보를 다 낼 뿐만 아니고 대부분 많은 그 부분에서는 다 경선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지금 후보를 나서고자 합니다. 한국당 역시 김부겸 장관 출마 등 민주당 행보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선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인지도 높은 후보를 내세워 새정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수 일색이던 대구에 여당의 새로운 후보가 속속 등장하며 일찌감치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문경시가 15년간 계속되던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끝나자 인근 지역에 10년간 또다시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 토석 채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경시 삼북면 202 일대에서 토석, 즉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장입니다. 온산은 암벽을 드러낸 채 벌거숭이가 됐고 면적은 8만 3천 제곱미터, 2만 5천 평이 넘습니다. 이곳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04년 2차 허가를 받으면서 15년간 계속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400m 떨어진 삼북면 202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불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발파도 참 심하고. 그렇지, 그 길가에 밭이 있는데 거기에 배추를 해놓는데 돌산 바르고 조금 밑에나 그래 놓은 게 그거 먼지가 얼마나 나요. 그걸 아들 써가지고 하면 15년을 미기 쓰니까 인진 좀 그만 미기 안 되겠어요. 올해로 채취가 끝날 줄 알았던 주민들은 다시 앞으로 10년간 5만 9천 제곱미터, 18,000평의 채취 허가가 나가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사전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소음과 분진, 진동 등 규정 항목에서 불허가 사유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토석 채취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민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환경을 지키려는 문경시와 업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경상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곶감이 기억력 회복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상대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 곶감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쥐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뇌 과학 분야에서 곶감의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상주 곶감 등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기준 초미세먼지는 구미원평동 10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대구 경북 전 지역은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입니다. 미세먼지는 김천 162, 포항시 대도동과 대송면 151 등 3곳에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구미산동 107, 김천 159, 포항 대송면 151 등 경북 5곳, 대구는 성당로가 152로 매우 나쁨, 북구 태전동 144, 수성구 지산동 13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10곳이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와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구 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이 본당 신부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난 16일 정기 인사에서 희망원 총괄원장을 지낸 64살 김모 신부를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한 것은 희망원 사태에 대한 내부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규탄했습니다. 김모 신부는 희망원의 불법 감금 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했던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과 관련해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2년간 연기할 것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노브랜드 1호점이 개점할 경우 지역 소상인들의 상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커서 2년간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7회 대구사진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은 프랑스 출신 큐레이터 아미 비락은 이번 전시 주제를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역할극 신화 다시 쓰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7일 열리는 2018 사진 비엔날레는 주제 전시 외에 사진의 미래 특별 전시, 세계 사진 축제와 대구 사진가 초대전 등 기획 전시와 부대 행사,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의원과 약국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컸던 도청 신도시에 병원과 약국이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근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갑상선 클리닉을 갖춘 개인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었고 치과와 피부과, 한의원도 개원 준비 중입니다. 현재 신도시에는 음식점과 학원, 마트 등 점포 300여 개가 들어섰고 연말까지 대형 영화관과 경북도서관, 사우나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속 노조 포항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소송과 노조 참여를 방해하는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요구 소송을 취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